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4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3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시일 을충년 경진월 정미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이,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 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그래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적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충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복습하게 되면 양화라고 했고요. 태양지화라고 비유한다라고 했습니다. 일간이 양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일간 병화가 신약한 경우에는 양목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빛이 가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주에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병화라든가 정화가 토가 많게 되면 재라든가 끄름이 생겨서 빛을 가리는 것 같다. 특히나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마치 목구름이 껴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인묘진 동방의 목이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진월만 놓고 보게 되면 어떻다? 토가 왕한 토왕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일단은 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병화가 회광될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의 빛을 가릴 뿐만 아니라 병화를 더욱 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진월은 5단계의 양이, 즉 오양이 진기해 있기 때문에 병화가 내적으로는 신약하지 않습니다. 술월의 병화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진월은 모양새만 놓고 봤을 때는 병화가 통근이 안 되고, 술월 같은 경우는 병화가 술중 정화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뜻 보게 되면 술월의 병화가 더 세력을 얻을 것 같지만 진월은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러한 계절이고, 그 다음에 진월만 넘으면 바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화왕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술월의 병화보다는 기운적인 측면에서는 진월의 병화가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능히 임수를 지용해서 병화를 갖다 수보 양광할 수 있는 힘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의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보강도 하지만 일간 병화를 극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진월에 오양이 진기된 그런 병화라 하더라도 역시나 보다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임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하되 간목을 얻어서 간목의 이 병화를 생조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토가 너무 많아져서 병화를 회광하는 것도 막아줘야 되고, 또 토가 많게 되면 임수를 탁하게 만들거나 또는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간목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병화를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토를 갖다 억제시켜줘서 병화가 회광되는 것을 막고, 더 한 가지 임수가 탁해지거나 임수가 토에 의해서 파극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그런 일신삼익의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진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 간목을 위주로 지용하되 역시나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용신을 가감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진술충 토가 많게 되면은 간목이 좀 더 세력을 얻어야 될 것이고요. 신자신 수국을 형성해서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역시나 간목을 얻거나, 또는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무토로서 임수를 통제시켜 줄 필요도 있겠고, 그 다음에 금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은 이때도 간목이라든가 같은 정화를 얻어서 금을 억제시켜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진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 간목을 쓰되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게 좀 융통성 있게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보시고, 세 번째로는 격국과 용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와 같은 것으로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이 격국이다 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고 나쁜 사주는 어떤 사주냐라고 했을 때,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는 나쁜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중화시킬 거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사주의 핵심은 이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킴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왕세라고 하는 것, 왕상휴수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의 왕상휴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간 스스로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또는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오히려 사주를 끌고 가는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왕세를 볼 때는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일간이 왕하면 관성, 재성, 식상을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면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억부용신법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 8글자라고 하는 것 안에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봄, 여름은 따뜻할 것이고 가을, 겨울은 추울 겁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울 것이고, 해자 주간은 동절이기 때문에 매우 추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난조습 사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난조습의 개념으로서, 이것이 적절하게 조절이 잘 되어야지만 중화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후용신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음화가 될 것이고요. 정화는, 그다음에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음화가 양토를 받습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와 토의 관계는 화생, 토, 서로 상생의 관계가 되는데, 일간 정화인 내가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아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가 생하는 것은 육신으로 식상이 되겠습니다. 식상, 내가 생한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내가 생하는 자식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남자는 참고로 자식을 관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으로서 자식으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의 아랫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언행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내가 바깥으로 표출해내는 창작물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출 수도 있겠습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으로서 일간도 왕하고 식상의 세력이 있는 사람, 총명달사라고 해서 언변도 좋고 머리도 좋고 세상을 보는 인목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간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식상만 왕하다, 이거를 설기태과한 사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총명달사라기보다 겉으로는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우리가 헛똑똑이라고 하고요.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언행 일치가 잘 되는 사람임에 반해서 식상
왕하고 일간이 약하면은 언행일치가 잘 되지 않는 겉은 화려하고 겉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은 내실은 허당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설기태가 설기 과다한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야지만 저 왕한 식상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런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아서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요거는 상관 격이 되겠죠. 근데 진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화는 진월이 되면 물론 오양이 진기되어 있긴 하지만 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설기가 과다해진다라고 해서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한 구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진상관격이라고도 표현하죠.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진짜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근데 일간이 화이고 상관이 토니까 이거를 화토 진상관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달리 말하면 설기태과 설기과다라고 보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진토, 원령인 진토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로 을목이 있고요. 중기로는 개수가 있고요. 본기는 당연히 무토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진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음화가 음목을 받는데 목은 화를 생한다. 그럼 뭐가 되죠? 저거는 편인이 되겠습니다. 편인, 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진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음화가 음수를 받는데 수국화의 관계죠. 이거는 칠살격 또는 편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 그 다음에 편인격 또는 칠살격 이렇게 격을 잡을 수 있는데, 무엇이든 간에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월에 토가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화토 진상관격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성이 좋을까요? 또는 비견겁제가 좋을까요? 라고 봤을 때, 만약에 비견겁제인 예를 들면 화를 본다라고 봤을 때는 화가 나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화는 토를 생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얻는 것만큼 또 잃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반길반용한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만약에 간목을 얻는다, 인성을 얻는다라고 봤을 때는 목은 화를 생해줘. 목생화 하면서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한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도 하지만 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인성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나를 생해주고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상관을 통제, 억제할 수도 있다. 일신이익,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그래서 진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간목을 얻어서 일간을 생존해주고 왕한 상관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진월은 토왕절이면서도 임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 진월에 간목이 있는 경우에는 경금을 대동해서 목다화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진월의 정화는 간목 경금을 쓰고, 지지로 인사오 등이 있어서 정화가 생왕한 경우에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정화 입장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 중에서 편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을목은 진중에 있는 초기 을목이 이렇게 투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중 안에 있는 을목, 개수, 무토 중에서 을목만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격이 편인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가 계묘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묘시가 되게 되면 을목보다는 계수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편입격이었다가 계수가 이렇게 계묘시가 되는 순간엔 요거는 칠살격의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본기 무신시가 될 수가 있겠죠. 생시가. 그러면 무토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본기가 되니까 얘가 더 큰 세력을 얻었습니다. 상관격이죠. 화토 진상관격에 상관패인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 생시 때 좀 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 왕한 화토 진상관격에 을목으로서 목으로서 일간을 생하고 토를 억제해주는 상관패인격이 되는 것이 맞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생조해주면은 올바른 생이 될 터인데,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요. 오히려 승목은 많아지게 되면 정화의 불꽃을 질식시켜서 꺼트릴 수 있겠고, 또 토를 제함에 있어서 간목이 을목보다 월등히 공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마저도 월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뭐 을목하고 경금하고 서로 합을 합니다. 이거는 을경이 합해서 금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 탐합하기 때문에 묶인다라고 봐요. 경금은 기반되는 것이고 을목은 합거가 된다니까 경금은 경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을목은 토를 제하고 화를 생해 줘야 되는데 을목도 탐합하느라고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선남자, 선녀가 선남선녀가 연애질을 하느라고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냥 데이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경금도 을목도 쓰임이 없어졌다 보면 되는 것이고, 일지서 미토 봤습니다. 토왕절인 진월에 일간에 부조됨이 없죠. 인비가 없습니다. 을목은 경금하고 묶여서 없는 것과 같으니, 더하여 다시 식신 미토를 보고 연지에서 축토까지 봤은 이거는 거의 설기가 너무 과하죠. 설기태 과가 돼서 일간 정화가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시에서는 일단 딴 거 다 차치하더라도 일간 정화를 생조해 주거나 방조해 줄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경겁제가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자시가 있습니다. 경자시.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정화가 의지할 곳이 없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면 식재관에 의지하는 것이고요. 신약하면 인비에 의존한다. 식재관이라는 것은 식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 재성, 관성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할 때 의지한다라고 해서 인성, 비경급제를 말하죠.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자체가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시에서도 경자시가 되거나 또는 신축시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아니면 충미충까지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일간을 생시에서도 일간을 부조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정비시 이렇게 봤을 때도 정화가 있긴 하죠. 여기 정미 특이한 것 같지만은 일간 정화도 뿌리가 약하죠. 미중 정화의 통근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토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통근 미토의 정화 두 개가 통근한다 하더라도 매우 신약한 구조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무신시 역시 이거는 이제 화토 진상관격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 자체가 뿌리들 곳이 미중 정화인데 이건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극신약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죠. 목화운을 반긴다 하더라도 남명으로 태어나면 유대밖에 없고요. 여명으로 태어나도 유대밖에 없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운이 어떻다? 매우 고난의 연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우시 마찬가지 좋게 볼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술시 역시나 좋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술충미를 모두 갖췄다라고 해서 사고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특수한 격이기는 하지만 이 특수한 격이
좋은 사주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화가 돼야 되는데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 왕세가 전혀 중화가 되지 못한 사주예요. 거의 설깃해가지고 일간을 이 뿌리들 곳이 미술의 간신히 발톱 2개 정도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이건 거의 의지라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신의 시 역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 해중, 간목, 물속에 빠진 나무 가지고는 정화를 생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올 수 있는 게 이민, 계묘, 갑진을사, 병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것은 병호시 또는 을사시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시. 그럼 일단 수기가 좀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진중개수, 축중개수를 가지고 있겠고 천연운을 지나면 다 금수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간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게 그 을사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지의 사화의 뿌리를 둘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왕이면은 이렇게 병호시를 얻어서 완벽하게 일간 자체가 좀 큰 틀의 세력을 갖고 나서 나중에 금수를 만나면 큰 장애가 없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간목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것도 토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간목의 정화를 생조해 준다라 하더라도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목 입장에서는 토다 목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는 구조는 아닌 것이고 계묘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수는 진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격은 편인격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격, 칠살 격이 되는데 묘목 가지고 이거를 살인상생을 한다? 살인상생을 한다? 아니면 토를 가지고 제한다? 이거는 그냥 인성이 목도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곡설교집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계묘시는 추천드릴 바가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목을 봤습니다. 이는 화가 통근 가능하죠. 인중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도 가능합니다. 임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거는 정임합이 되죠. 또 이것도 정임합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탐합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화일간이 인목을 시지에서 얻은 것은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은 정화일간이 임수와 이렇게 서로 탐합하는 것은 사주가 좀 탁해진다, 탁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 병호시, 을사시 탁기가 있다 하더라도 민시 요 정도 선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